제가 여기 엠보이스 컨텐츠를 가지고 상담을 나가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혹시 우리 사장님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방금 전에 엔텔레콤에 대한 강의를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이제 많이 최첨단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보면은 제가 상담을 나가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선생님 근데 이제는 이런 굳이 내가 영어 회화를 배우지 않더라도 앱이 번역 앱이 잘 나오고 있는데 굳이 안 배워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근데 왜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아직 영어를 배우니까 불안해서 나도 고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앱이 대신해줄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솔직히 제가 맨 처음에 상담을 나갔을 때 그런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제가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저 또한 그런가? 라는 생각이 살짝은 있었거든요.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한번 봤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제목이 불과 보시면은 저번 달 19년도 8월 25일에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인공지능 번역기로 외국인과 무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 같은 게 나온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요. 외국인들과 실시간으로 이제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통번역기를 설치해서 언어 장벽의 벽을 없앤다. 어떤 기관 같은 곳에서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보시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 등 통번역이 가능하며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그뿐만이 아니고 문서나 그림에 삽입된 12개국 언어를 촬영해서 번역까지 해주는 이미지 번역이나 또 여행지의 날씨, 환율 등을 제공해주는 여행 도우미, 발음, 정확도를 평가해주는 말하기 학습, 또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SOS 긴급 문자나 블루투스 핫스팟 공유 기능도 가지고 있는 이런 기계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저희 엠보이 컨텐츠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화상 영어, 원어민과 우리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어학 연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컨텐츠가 들어가 있고 우리 엠보이만으로 제대로 수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큰돈 들이지 않고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진짜 이런 기계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경험도 그렇고 아무리 이런 기계가 발명이 된다 하더라도 직접 내가 언어 능력이 있어서 외국 능력이 있어서 사람과 면대면으로 대화하는 것은 능가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지었는데요. 왜 그랬냐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아까 첫 강의 있었던 엔텔레콤 강의가 있잖아요. 그 엔텔레콤으로 제가 이제 길거리에 다니는 외국인들과 좀 소통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엔텔레콤을 전달해 드리고자 해서 외국인들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외국인이 단순한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방글라데시인이었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한국말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통신을 바꿔보세요라고 살짝 건네려고 이제 약간 한국말 했는데 한국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영어를 좀 해볼까 해서 영어 할 수 있나요? 영어를 좀 해봤더니 영어를 몰라요. 자기는 한국을 모른대요.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핸드폰 그림이 있으니까 관심은 있어서 뭔가를 얘기를 듣고 싶어 서 있는데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빨리 앱을 쳐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서 핸드폰을 꺼내서 거기서 번역 앱을 찾아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기다려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 아무리 앱이 발달된다고 하더라도 설령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민원실이라잖아. 민원실 이런 기관에서는 물론 그들이 앞에서 기다려주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할지언정 실제 사람과 사람들로 말을 하는데 내가 영어를 못해. 근데 이 사람이 영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굳이 배울 수도 있는데 배우지 않고 기다려주세요. 나는 지금 뭐 밥을 먹고 싶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핸드폰을 꺼내서 이게 치고 있는 순간 이 사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말한 대로 바로 즉석에서 번역이 되는 그런 기계가 나오면 어떨까 해서 앞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잠깐만요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내가 말하고 있는 순간에 번역하는 동안에도 분명히 이 사람과의 나와의 그 사람 간의 소통되는 그 느낌은 아무래도 단절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는 세계화 시대이고 물론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같이 우리랑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영어인 만큼 영어는 진짜 무기적으로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엠보이 플래너분들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굳이 영어야 내가 안 배워도 돼요. 왜냐면 여행 갈 때 그냥 번역 사전 주고 가면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프로를 봤습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제 외국인 연예인들이 한국말을 잘하죠. 연예인들이 그들의 친구들을 우리나라로 이제 불러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나 여행지를 관광하게 해주고 그거를 이제 촬영해서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나는 제가 봤던 이분은 네덜란드에서 온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술집에 가서 같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술 문화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하고자 이 네덜란드 친구들이 같이 한 잔을 먹고 그러면서 서로 말을 오고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는 네덜란드에서 교사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는데 우리나라 이 사전을 가지고 외국 그 나라 말과 우리나라 말이 같이 적혀져 있는 이 사전을 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은 술을 먹기 전에 이렇게 건배 이런 걸 한대더라. 그걸 어떻게 말하는지 찾아보자 라고 해서 딱 찾아보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이 갈채, 건배라는 글씨가 아니라 갈채라고 그들만의 이 발음 기호를 읽을 때 이렇게 읽혀진대요. 근데 왜 갈채로 나왔지? 라고 해서 근데 그들은 서로 모르니까 갈채! 이렇게 먹은 거죠. 하고 그러고 나서 이번 그 다음 단 말을 찾아봤어요. 맛있어요를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는 거지? 라고 해서 딱 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떻게 읽혀지냐면요. 여기 보시면 맛있어라고 한국말로는 제대로 번역이 되긴 해요. 하지만 영어 발음 기호를 아는 분이 이걸 보면은 그대로 맛이 있어요라고 읽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네덜란드에서는 약간의 발음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 글을 어떻게 읽냐면요. 이분은 이렇게 읽었어요. 마시게 비싸요. 마시게 싸비요. 이렇게 읽혀진대요. 그대로 발음 기호대로 읽어보면.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나라 말과 다르잖아요. 마시게 싸비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 잘 이해 못하죠. 또 보시면은 이제 어머 주세요. 이런 말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만의 우리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우리들은 보시면 J니까 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주세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덜란드인들은 이 J라는 말을 약간 이자 이음 소리로 발음을 하나 봐요. 유세요 이렇게 읽혀진대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주세요, 고추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세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게 소통이 안 되죠. 제가 실제로 경험담으로 작년에 드림 투어로 중국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지하 동굴 터널인가 뭔가를 이게 지나가는 걸 경험한 적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바닥에 안내 표지판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여행을 오다 보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한국말을 제가 봤을 때 너무 웃기게 많이 써놓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저걸 왜 저렇게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썼지? 이 중국인들이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알면 어떡하지라고 웃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같이 갔던 사장님들 같이 그걸 공유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영어 해서 영어 책들도 많고 영어 공부를 위한 콘텐츠는 많지만 우리가 정작 사용되고 있지 않은 표현들도 잘못 배우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또 요걸 보면서 그 장면도 떠올랐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연예인이 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부른 건데 이 사전 책 보더니 딱 하는 말이 이 책으로 다니면 안 되겠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똑같이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표준적인 공부는 그야말로 이제 머릿속에 주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어는 언어잖아요.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습득하는, 체득하는 것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이 왜 영어를 잘해요? 영어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그것을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습득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좀 거칠게 말하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영어를 얼마나 잘하게 되느냐는 그 사람이 그동안 겪었던 영어 총 노출 시간하고 관련이 있어요. 비례하는 거예요, 거의. 물론 이제 개인의 재능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영어를 노출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강압을 통해서 노출시키는 방법과 흥미를 통해서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어느 쪽이 지속 가능하겠어요? 강압을 통한 노출은 오래 못 가요. 저 타워팰리스에 살면서도 영어 울렁증 겪는 애들 많이 봤어요. 엄마들은 그런 거 잘 모르죠. 왜냐면 성공한 사례만 보게 되거든요. 성공 사례만 엄마들이 자랑하죠. 뭐 학원에서 플래카드 막 걸죠. 언론에서도 보도하죠. 수도 없는 실패 사례들을 사실 바로 옆집에서 일어난 일도 모르고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강압을 통한 노출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특히 어릴 때는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흥미를 통한 노출 시간을 이제 늘려야 되는데 흥미를 통한 노출 시간을 이제 국가적으로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한 결과 나온 게 이제 엄마표 영어예요. 엄마표 영어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한 잡다한 분들 있죠. 어떻게 보면 잡다해 보여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흥미를 통해서 영어 노출 시간을 늘리려면 한 가지만 해서는 얘가 뭐 좀 있으면 지루해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걸 바꾸는 거예요. 영어로 게임을 했다가 영어로 노래를 불렀다가 영어로 무슨 이야기 책을 읽었다가 영어로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비디오를 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영어 학원을 결국 보냈는데 왜냐면 아이가 많으니까 엄마표 영어나 아빠표 영어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학원을 보냈지만 유명한 학원을 보낸 게 아니라 가급적인 흥미 위주로 아이들한테 다양한 노출 경험을 주는 이런 사교육 기관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게 학원이든 학습지든 무슨 엄마표 영어든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영어는 공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익히는 것이다, 습득하는 것이다,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꼭 학원을 보내라는 뜻이 아니라 학원이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흥미를 통한 노출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면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여기서도 방금 전에 그 동영상 영상에서도 강조한 주요 요점이 뭐냐면요. 영어를 어떤 식으로 배우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흥미를 갖게 유발하고 왜냐하면 언어이니까 언어라는 거를 인지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영어 교육계에 한 10년 이상 있다가 엠보이를 만나서 지금 이 일로 완전히 전향을 했는데요.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한 엄마표 영어라고 하잖아요. 엄마표 영어도 실제로 해보고 실제로 놀이식 수업으로 하는 영어 기관에도 많이 있고 아이들을 대하면서 그런 식으로 영어를 재밌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다라는 포커스로 그렇게 많이 일을 지도를 했었어요. 주로 대상이 유아랑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근데 뭐 고등학생들도 과외하고 학원도 가서 영어도 가르쳐보고 했었습니다만 저랑 제가 딱 느끼는 결론적인 거는 방금 전에 그 강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를 습득을 시켜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잠깐 저랑 놀이하면서 영어 표현 몇 문장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얘네들은 제가 가면 영어를 쓸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 상태로 또 초등학생이 돼요. 영어는 재밌다는 인식은 있지만 이 아이가 아무리 많이 듣고 학원에서 어디들은 많이 듣게 하잖아요. 근데 많이 듣고 노출 시간이 많아도 실제로 대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한 정말 영어는 죽은 영어를 배우고 있는 거구나. 습득을 시켜야 되는데 습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솔직히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식으로 우리 엠보임이 좀 수업을 하는지를 좀 대충 감으로 보시고 뒤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번 달로 엠보임 컨텐츠로 공부방을 하다가 10월 말로 공부방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부터 이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솔직히 처음 저희 엠보임을 만났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사교육 시장에 거의 10년 넘게 있었다 보니까 약간 반신반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저는 엠보임을 알게 되었고 수강생으로 시작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여기서 말하기로는 우리 사교육계에서는 그 아이가 한국말로 뭐 스트로베리 하면 얘가 딸기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스트로베리는 딸기야 이렇게 알려주고 한국말로 조금씩 번역이라고 하죠. 알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사교육계에서는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2외국어로 배우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우리 엠보임을 콘텐츠를 만났는데 여기서 오래 일하신 플래너 분들이나 엠보임 쪽으로 잘하시는 스폰서께서 하시는 말씀이 번역을 해주지 말아라. 그냥 아이는 언어로서 듣게 우리는 지금 국내산 어학연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니까 굳이 이 아이들 엄마들 상담 가보면 어머님들이 되게 그러시거든요. 아니 한국말로 번역 안 해도 얘가 무슨 말 못 알아듣는지 계속 이렇게 수업해도 되나요?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앞에서는 스포님들 배우들고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과연 그럴까? 좀 불안하다? 진짜로 지금 여기가 외국의 환경이 아닌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말이 맞다라는 걸 제가 느낀 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 엠보임 공부방을 하면서 만난 친구인데 실제로 수업한 지는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ABCD 알파벳 1학년 친구인데요.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엠보임 컨텐츠로 공부방을 오픈했다고 했지만 저는 진짜 이 엠보임 하나만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짧다라면 짧지만 오픈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제가 제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서 학원 하시는 분들, 공부방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전적으로 엠보임만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 플러스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진짜 궁금했던 거죠. 정말로 말 그대로 내가 번역을 해주지 않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믿어보자. 한번 내가 내 눈으로 봐보자.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5개월 만으로도 그게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걸 제가 확신을 하고 정확하게 이 길로 해야겠다 해서 제가 공부방을 과감히 접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는 공부방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해준 거는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어머님들이 아시면은 학원 보냈는데 선생님이 막 이렇게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우리 플래너분들이 하고 계시는 걸 거의 비슷하게 그냥 도입을 한 것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예습, 엠보임 수업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저희 공부방으로 왔습니다. 근데 집에서 하는 친구는 집에서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선은 우선 영상을 보여드린 다음에 이 친구가 알파벳도 몰랐던 친구라는 걸 감안하고 5개월 후의 모습이에요. Hair clip? Yeah, I can see that. It's okay. Ear. Wait a minute. Chicken. 옆에서 다른 친구들도 하고 있으니까 소리는 들리죠? 공방이어가지고 이 친구 소리만 집중해보세요. Dog. Cute dog. Oh, that's so cute. Wow. Very nice, Emma. Yeah. Wait a minute. Tell teacher what's that. You tell me. Yes. What is that living? Yes. My house. I like my house. There is a partner in the basement. 2 bedrooms and 2 bedrooms are downstairs. A kitchen and a living room are upstairs. I want to watch TV in the living room, and I want to play mobile games in the bedrooms. It is very fun. Very good, Emma. yeah. 여기 보시면은 아이가 처음에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에 저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알파벳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화상형 원음이랑 얘기를 시키냐. 솔직히 저희 프로그램 파리스부터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처음부터 그냥 바로 시키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무슨 원어민이 우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수준까지 도대체 누구한테 배우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건지 저는 그 점이 조금 맨날 아이러니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진짜 이렇게 절대 웃는 표정 아닙니다. 얼굴 진짜 막 정말 화난 표정으로 안 하고 예스 이러기만 있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 좀 친해지고 조금 선생님이 되게 호응을 잘해주시고 많이 이끌어주시니까 이 아이도 관심도 갖고 진짜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전에 그 종이를 보면서 뭔가 얘기했잖아요. 그 종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 친구가 레귤러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모전을 바꿨지만 레귤러에서 거기에 하우스라는 집 안에 뭐 리빙룸 이렇게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1-2에. 그 부분을 수업을 하고 거기 보면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교재 부분에서 리딩 파트가 있어요. 레귤러 교재에. 그 리딩 파트에 나온 그 문구를 조금 자기 이 엠마 보고 너가 미래에 살만한 집을 한번 그려봐. 저는 공방에 오면 그런 거 조금 해줬어요. 그려봐서 아까 그거 그린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집. 그래서 거기에 레귤러 교재 리딩 파트에 있는 그 문장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얘 상황에 맞게 변형만 좀 시켜주는 거 도와주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제가 먼저 시켜서 또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이거 들고 말해 이런 적 없어요. 자기가 선생님이랑 친해지니까 뭔가 이제 말해보고 싶어지니까 머리핀도 보여주고 그런 것도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방을 접고 제가 집에서 수업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선 이런 케이스는 적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너가 이제 집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복습,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하게 된 케이스가 왜냐면요. 우리 플래너 분들이 MOE 콘텐츠를 전달하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시키는 거 다 해요. 전자도서관 숙제로 주편 듣고 학습 8단계 하는 거 다 하고 녹음할 때 가장 중요하니까 원하는 소리 듣고 그대로 말이 똑같이 억양이 안 되면 녹음하지 말고 억양이 될 때 녹음을 해. 그래 티처리 걸 듣고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정말 그대로 하고요. 레귤러 수업을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은 끝나면은 복습은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이 저번에 뭐 배웠어 물어보니까 네가 책을 보고 우리 교재도 다 나갑니다. 책을 보고 저번에 배웠던 부분을 네가 읽는 거 그냥 너가 읽을 수 있는 거 읽으면서 그걸 녹음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줘봐. 그대로 합니다. 1학년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자리 잡을 때까지 제가 방문을 해서 해봐 지금 옆에서 보내봐봐 그렇게 보내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해요. 한번 요구 영상 볼게요. MOE 수업하는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6살부터 성인까지 가능합니다. 네, 보시면 연령층도 다양하고요. 6살부터 또 저로 조금 많이 빠른 친구는 5살부터도 가능합니다. 성인 100살까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수업할 수 있는 게 저희 MOE 콘텐츠고요. 큰 틀은 가운데 이렇게 화면이 있고 두 분이 소통할 때는 학생과 선생님 강사분과 수강 선생님이 이렇게 화면으로 소통이 되고요. 교재를 볼 때는 여기 화면에 교재가 띄워집니다. 그리고 저로 이제 수업을 하다가 내가 영어로 말을 못하겠다 하면 한글로 타이핑을 치면 이렇게 타이핑 창에
한글이 올라오고 원어민 강사님께서 그걸 다시 영어로 제대로 된 표현으로 다시 쳐줍니다. 그런 식으로 큰 틀이 이루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엠보잉 소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우선 영어의 전반적인 전반적인 부분이 다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희 엠보잉이고요. 보시면 읽기, 듣기, 쓰기, 발음, 어휘, 말하기, 문법 모든 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강사 정말 중요합니다. 최고의 강사들이랑 제가 엠보잉 수업을 저도 이 일을 시작하면서 같이 시작해서 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수강생 입장이 아니라 이 강사가 저는 또 선생님이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치는지 티칭 스킬도 조금 궁금해서 일부러 한 6개월 정도마다 강사분을 제가 바꿔봅니다. 또 저는 저랑 저희 아들이랑 저희 딸도 단골을 하는데요. 같은 선생님으로 하지 않아요. 일부러 보려고요. 근데 제가 결론은 뭐였냐면 강사가 달라도 정말 우리 엠보잉이 그 필리핀에 있는 교육팀이 강사 교육을 잘 시키는구나 라고 제가 느낀 게 아무리 강사를 바꿔도 큰 틀이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인사하고 뭐 수업 전에 복습시키고 이런 큰 틀이 똑같고 선생님 강사분들이 웃으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좀 흥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게 유도시키냐 초점도 잘 티칭을 정말 잘한다고 저는 자부하고요. 보시면 저희 엠보잉은 PC 버전으로도 수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이나 태블릿으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기 과정을 보시면 정규 과정, 그리고 회화, 또 회화에도 이렇게 안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시험 대비, 그리고 시사토론, 문법, 어휘, 여행.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단순하게 뭐 문법 같은 경우도 따분하게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큰 틀은 원어민이랑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의사소통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제 레귤러 과정이랑 크게 시니어 과정이 있습니다. 레귤러 코스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해서 학생에 적합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 이렇게 1단계부터 쭉 있습니다. 첫 피터이라고 있고 마이 스피치, 앤스터디 있는데 여기 시니어 코스라고 해서 성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가장 아이들이 많이 하는 코스가 과정이 레귤러 아니면은 이머전이라는 두 과정을 아이들이 많이 해요. 이 레귤러 과정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초보적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성인분도 기초 단계에서는 레귤러 과정을 추천합니다. 이 레귤러 과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필요한 그런 문장들. 제가 아까 전에 영상 보여드렸던 제 학생이었다는 그 친구도 레귤러 과정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패턴식으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우선 주로 나와 있고 플러스 문법도 나와 있고 그리고 잠시만요. 안 넘어갔는데요. 보시면 레귤러 교재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단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각 유닛에서 필요한 사용하게 된 문장들. 근데 보시면 패턴식으로 되어 있죠. This is the car 나와 있고, that 나와 있으면서 단순히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레귤러 과정에서는 문법상도 같이 짚어줍니다. 이건 지금 문법 코너처럼 문법도 짚어주고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롤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용했던 문장으로 이제 this 해서 it's a bus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또 빈칸은 쳐져 있어서 직접 라이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도 수강생에게 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수업을 하고 나면 여기까지 수업 배웠지? 그러면은 수업 방금 끝났으니까 선생님이랑 한 부분만 똑같이 너가 여기 빈칸 같이 또 다시 읽어보고 말인지 읽어본 다음에 다 읽었습니다. 동그라미 땡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말했어? 너 방금 전에 수업한 거기 때문에 알아요? 직접 써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날짜 쓰고 그럼 엄마가 봐도 얘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우리 한국 어머님들은 보여지는 결과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아예 놓고 갈 수는 없어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리딩이에요. 리딩. 이 레귤러 교재는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이 리딩 파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각 유닛에서 배웠던 표현들이 요약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리딩 파트로만 스피치도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공부방에 왔던 그 친구들이 이 엠보잉 여기를 조금 자기 말로 변형을 시켜서 스피치를 할 수 있게 연습도 시키기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레귤러 1, 2, 2 유닛 7 학습 네, 시간입니다. 레귤러는 이렇게 예습 영상이 제공이 On the 되는데요. farm. 보시면 농장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 동물들에 대해서 네, 예습 영상이 있는데 보시면은 한국말로 조금 번역이 되어 있죠. 한국말로도 하시고 영어로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성인분들은 나는 너무 영어 하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습 그냥 하기 힘들어요 하면은 저 레귤러 과정으로 일이 우리나라 또 어떻게 되는지 듣고 진행하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버전이 이머전 과정인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런 어머님들이 나는 저렇게 한국말이 나와서 설명해주는 그런 거는 좀 별로 싫어요 하는 어머님들에게도 좋고 또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 성향 같은 경우도 이 이머전 과정으로 보내드리면 괜찮아요. 왜냐면 큰 차이는 뭐냐면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레귤러 과정은 우선은 그림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고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문장이 패턴식으로 주축이 돼서 나와 있고 거기다 플러스 되어 있는 거라면 이 이머전 과정은 그림이 많이 나와 있고 이머전 과정의 교재를 쭉 1단계부터 보시면요. 여기 리딩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머전 과정 교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글을 중심이 돼서 글이 중심이고 글 속에 나와 있는 단어나 표현들을 확장시켜서 수업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이머전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소 그림이나 이 이머전 같은 경우는 예습 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아. 보시면 그림도 많고요. Lots of. 친구들이 하는 예습 영상이에요. 이머전 예습 영상. Lots of. 그래서 보시면 Lots of. 이게 한국말로는 뜻을 알게 되고 타이핑 연습도 할 수 있고요. 단어 Listen to the pen. 내용 확인, 읽은 글의 내용 확인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Listen. 2 mice, 4 mice, 리스닝 다시 듣기. 대문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앞문자는 대문자로 안 쓰면 또 옥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과정이에요. match, 또 이렇게 단어 매치시키는 과정도 나와 있고요. 6. Find the pairs of the word. 이렇게 그림 확인하는 이런 과정 나와 있고 이게 마지막에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을 다 듣고 녹음할 수 있는 mice, 4 그런 mice, 이렇게 이게 예습 영상이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습 영상을 한 번에 다 하라고 하진 않아요. 수업 나가는 부분 하게 하고 또 이거를 수업하는 부분 그 책을 똑같이 온라인 이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이걸 활용해서 예습이나 복습 할 수 있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방법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플래너 분들이 나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싶다, 저렇게 관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대로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되고 또 구체적으로 또 다른 이 엔시니어 같은 경우는 성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블루프린트부터 쭉 단계가 레벨 8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재즈 잉글리쉬라고 해서 성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여기 있죠. 접니다. 저는 재즈 잉글리쉬도 지금 하고 있고 재즈 잉글리쉬로 같은 수업 같은 경우도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성인들이 많이 하는 과정은 블루프린트, 재즈 잉글리쉬 그리고 그 외에 터픽톡이라고 해서 아이들도 많이 하고 주제를 정해놓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과정. 그 모멘텀 과정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과정도 있고 또 엔라이프라 과정에서 상황별 패턴식 과정도 있고요. 토익 스피킹 그래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는 과정도 들어있고 그리고 모멘텀 B 회사 생활이나 아니면은 또 면접 준비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과정도 있고요. 엔타임 뉴스로 할 수 있는 과정도 있고 또 마이 스피치라고 해서 진짜 스피치 연습을 할 수 있는 과정, 또 문법으로도 할 수 있는 과정, 그리고 단어로 또 회화 연습을 할 수 있는 과정도 있고요.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여행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여행 영어를 할 수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또 우리 또 특별한 거는 중학생들을 위한 전국에 있는 중학교 교과서가 저희 화상 영어 수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중학교 교과서도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럼 보시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다시피 저희 엠보잉 강사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취침을 정말 잘하신다고 자부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강사분들을 한번 여기 Check 비교해볼게요. your Skype. 저건 저희 엠보임 강사분들은 And it's not 아니시고요. correct. 다른 현상 영어. Not found. Yes. What is your Skype ID? 지금 보시면은 차림도 그렇고 발음도 그렇고 화장도 안 한 것 I 같고 see. Okay. What is your name?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푸는 업체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만 수업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자, 아까 좀 전에 강사 얼굴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화면이 나왔어요. 이 상태로 이 화면이 나온 상태로 끝까지 강사 얼굴을 다시 한번 볼 수 없게 끝까지 그냥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엠보임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엠보임 강사분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다시 얼굴을 보여줘서 소통을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진짜 목소리만 듣고선 그냥 끝까지 수업하는 걸 보고 아 강사 교육이 여기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강사분들은 어떻게 뽑히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필리핀에 현지 법인이 있고요. 그래서 마닐라랑 세부 두 곳에서 저희 강사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닐라와 세부에 아예 저희 엠보임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분들은 어떻게 채용이 되냐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3차 실기평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엄청나게 시켜줘서 기본교육, 발음교육, 보수교육 이 기본교육 안에 저희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교육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강사 관리를 어떻게 하냐 뽑아놓고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수업 저희 플래너들은 이 학생이 선생님과 잘하는지 수업 모니터링 한다라고 하면 강사분들 모니터링 하시는 담당 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고객평가 시스템 이 강사가 되게 잘하는지 평가도 하고 그래서 인센티브도 제공이 되고요. 모든 강사분들은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만 뽑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나 명문대 교사 자격증 소지자여서 제가 봐도 정말 느끼는 게 잘 유도를 하게 이끌어 나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엄청 많이 받았고 우리 플래너가 되시면은 이제 플래너가 레벨 테스트를 한 다음에 어떤 강사랑 연결을 시켜줘야 되지 해서 쭉 보시면 이 강사에 대한 소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출신인지 또 외모는 어떻게 인상이 어떤지 아니면 이 친구가 내가 레벨 테스트하는 그 수강생이랑 연결해주면 이 강사분과 어울릴까 이런 걸 체크를 하면서 들어보실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추천 수강생 레벨 장점 이런 것도 다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인터넷 강사라고 해서 이렇게 강사분들, 우수 강사분들도 제공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전자도서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단순하게 영어는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습득을 시켜야 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전거나 수영을 하듯이 자전거 타기 하던가 할 때 이론으로만 배우면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녕하세요 이거를 독일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아니면 방글라데시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라고 하면 여기서 솔직히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몇 분 안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영어 듣고 또 원어민 소리를 그대로 따라 말하는 과정을 병행하지 않고 그냥 엠보임 수업만 한다라고 하면 화상 영어만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영어 말하기 실력은 많이 향상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문장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전자도서관 자체가 엄청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듣기 프로그램이 같이 제공이 된다는 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들을 수만 있는 영상을 딱 주는 게 아니라 이 전자도서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선 레벨별로 다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뭐 동영상도 있고 이북도 있고 학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동영상 이북이 다 이 학습이라는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나중에 총 레벨 1이면 레벨 5를 다 수업하고 난 다음에 학습 다 하고 난 다음에 복습식으로 빠르게 스킵할 때
동영상을 그때 활용해서 한 번씩 이렇게 쫙쫙쫙쫙 봐봐 이렇게 하던가 그럴 때 활용하지 보통은 그냥 학습으로 바로 보내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학습이라고 데 들어가면 맨 처음에 첫 단계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플레이 좀 해주세요. 여기는 동영상이에요. 보시면 재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또 움직임과 함께 United States. 여기 화면이 안 나와요. Walks in. 영상이 안 나오는데 이 동영상에서 말 그대로 이 화면이 그 움직이면서 영어 소리랑 같이 제공이 되는 동영상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학습으로 들어가면 이게 제가 학습의 8단계라고 이름을 져서 학습의 8단계로 말하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들도 그렇고 무조건 이거 학습을 하게 만듭니다. 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태블릿 모양에는 별표가 안 쳐지고요. 다른 거는 전 단계를 다 해야지만 다음 단계를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태블릿 모양은 이북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라도 언제든지 내가 이 내용이 뭐였지? 몰랐을 때 이 이북을 보고서 누르면 펼쳐지기 때문에 이북을 보고 확인해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레벨 낮은 레벨이라서 단어가 이렇게 그림과 같이 단어가 제공이 되고 레벨 7 정도 이상부터는 단어 코너에서 이렇게 그림은 없고 단어랑 소리랑 예문, 영역까지 다 있고 이걸 실제로 원어민도 다 발음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말할 수 있고요. 또 들었던 걸 퀴즈로도 풀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학생들한테 이 과정은 무조건 정말 중요하게 잘해야 된다. 왜? 플레이 누르면은 원어민 소리가 그대로 나오고요. 이 너가 눈으로 봤을 때 네가 이 원어민 소리랑 똑같이 발음을 읽을 수 있을, 말할 수 있을 때 이 버튼을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해야 돼. 만약에 선생님이 체크했을 때 너 목소리가 이렇게 대충대충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대충 한 것처럼 나오면 제대로 안 들었다고 판단된 선생님 너에게 점수를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가장 강조하면 좋고요. 실제로도 그래야지 영어가 많이 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확인. 제가 이게 말씀드린 이북이에요. 얘도 동영상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북이라고 제가 아까 태블릿 모양이라고 말씀드린 걔를 누르면 이북으로 나와서 책 형식이 그대로 그냥 읽어줍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문장의 그림 하나씩 나오는데 지금 얘는 실제 책 This 그림입니다. man loves apples. 소리를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저는 이북을 보면서 그대로 쉐도 인프 해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보시면은 그렇게 학습 8단계를 다 해서 별표가 채워지면은 요렇게 딱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요렇게 딱 주황색 바가 꽉 채워집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승부욕이 강한 아이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플래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냐? 마이 클래스에 들어가서 마이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아이가 학습 8단계를 다 한 친구는 이렇게 떠요. 마지막 날짜도 두고요. 복습이라고 두고 이렇게 다 떠요. 이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이 포트폴리오로 체크를 하는 건데 포트폴리오로 들어가면 아이가 녹음을 한 소리가 들을 수 있어요. 잠깐만 얘도 한번 플레이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아까 전에 5개월 했다는 그 친구예요. I see my plans come up. 거의 비슷하게 하죠? 엄청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Day by day, my plans get bigger. 이런 식으로 자기가 녹음한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Make something I know. It is corn. 네, 이렇게 해서 녹음을 잘 하면 저는 이것만 확인해서 하루 날 잡아서 이 친구 아이들마다 스티커 코팅해서 스티커 붙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포인트 북을 제가 만들어서 이 아이 이름에는 뭐에다가 몇 점 주고 아이한테 미리 말해놔요. 너 전자수업하고 녹음 잘하면은 1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부모님과 상의해서 원하는 걸 줄 수 있게 제 돈은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월크시트도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학원이나 아니면 공부방에서도 공부방이나 학원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컨텐츠를 얘기할 때 무조건 월크시트를 꼭 얘기하고요. 또 간혹 집에서 하는 친구들 중에서 가능하다 싶은 친구들은 월크시트 같이 제공해주면 쓰기도 되기 때문에 또 엄마들도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거 자바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간혹 한 달에 한 번이던 아이 그냥 방문할 때 아니면 방문할 때마다 이거 한두 장 뽑아가지고 아이가 쭉 아까 전에 그 어떤 걸 들었는지 전자도서관 확인한 다음에 그 중에서 재밌을 것 같은 걸 하나 선택해서 우리가 뽑아가지고 가서 그 아이랑 같이 관리하면 오늘 이거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해도 괜찮고요. 활용하는 방법은 사장님들마다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엠보임이 거기서 끝이 아니고 제가 근데 가장 우리 엠보임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영어 쪽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콘텐츠가 많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까 전자도서관처럼 영어 원서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기관들도 많고요. 그들은 화상영어라든지 원어민 수업이 있다라고 하지만 거의 많진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실제적으로 그 친구가 전자도서관처럼 영어 원서를 듣고 원어민과 말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같이 제공이 되는 곳이면 아마 진짜 1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운영이 쉽지 않을 거고 그렇게 아예 그런 원서 쪽으로 수업을 하시는 곳이나 아니면은 좀 말하기를 좀 포커스를 줬다 하지만 우리 그것도 비슷하게 전자도서관처럼 뭔가 많이 컴퓨터를 보고 듣고 따라 말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수업을 하는 거지 진짜 실시간 원어민이랑 수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주면서 이런 듣기 프로그램까지 제공해주고 또 이런 추가 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곳은 없을 거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데일리 패턴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서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영어 광장 코너에. 매일마다 이렇게 패턴식 영어를 제공해주고요. 또 학사 관리 시스템도 보시면 수업을 하는 사람은 그 각 달력 모양을 보시면 거기에 수업 피드백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날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했던 부분을 볼 수 있고 문장 교정 받았던 부분 다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 강사분이 이렇게 자세히 써주세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전자도서관 듣기 별로 싫어하셔가지고 그럼 이 피드백만이라도 다시 읽어보세요. 이것만 보셔도요. 영어 영작 연습되시고요. 다 교정 가능한 이걸 큰 소리로 한 번씩 읽어보시고 한 번 그냥 노트에 따라 써보기만 해도 문장 익숙하게 되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또 주 5일 수업을 할 경우에는 첨삭 수업도 제공이 되고 그리고 또 월크시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월크시트도 제공이 되고 근데 이거 모르셔서 활용 안 하시는 플래너님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만든 이 월크시트를 활용을 해보면은 이 안에도 또 문법이 다 들어있고 진짜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플래너 제도. 플래너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지만 이렇게 학생들 관리도 해주고 또 아이가 학생이 수업 시간보다 좀 늦어지면은 문자로 받아서 또 아이한테 전화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플래너 제도도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공부를 관뒀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근데 저희 프로그램은 집에서도 수업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하시면 제가 계속 관련해드립니다 라고 했지만 더러 어머님들은 아이가 어딘가에 가야만 모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 다른 영어학원으로 보냈지만 거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저를 만나서 실제로 수업한 기간이 별로 안 되죠.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친구인데 똑같이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로 왔던 남자친구였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제가 일일이 해주지 않고 전자도서관 계속 8단계 꾸준히 하고 저는 체크하고 그런 거밖에 안 했는데 아이가 신기하게 저도 봐서 너무 놀라운 게 어느 정도 글을 읽더라고요, 영어를. 이게 다 되는구나라는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어머님이 비록 다른 데로 보냈지만 거기서 애가 몇 개월 안 다녔는데 이렇게 잘 읽고 잘 뭔가 말하려고 하느냐 되게 잘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공방이 없어진 게 너무 또 안타깝다. 제가 저희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플래너 제도를 할 수 있고 또 추가 서비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말하기 대회가 있어요. 저희 엠보임은 1년에 한 번 정도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큰 상도 부여가 됩니다. 또 엠보임은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으로 통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영어 표현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벤트가 많이 열려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정도를 잘 보셔야 돼요. 플래너님들은.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갑자기 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또 제 모습인데 크리스마스 때 빨간색
옷을 입고 수업을 한 걸 인증샷을 찍으면 선물을 준다 해가지고 또 저는 또 그런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참여해가지고 또 상을 탔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엠보이만 지 지금 2년 돼가는데 조금 별로 관심이 없다가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말이 트이고 말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건 또 한 번 같이 응모했는 당첨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속 응모에 참여하고 있어요. 신기하게 우리 아들은 되게 다 당첨이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타화상 영어랑 간단히 제가 비교를 해보면 간단히 말해볼게요. 우리 엠보임은 단순하게 그냥 화상 영어랑 비교하면 안 되는 컨텐츠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하면 강사 교육이 정말 세계적이고 녹화가 100% 자동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수업 피드백, 그리고 또 코칭 관리. 저 같은 한국인 플래너도 같이 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영어를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법은 아니기, 이게 마약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수강생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요. 또 화상 수업에 적합한 교재 다양한 과정, 교재 제공해주고요. 전 연령층이 수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폭넓다. 어떤 데는 특정 시간밖에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새벽 여기 5시라고 되는데 6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수업을 시작하면 11시 55분에 끝나죠. 그때까지 수업이 가능하다. 하는 거. 그럼 이 엠보임으로 짧게 어떻게 그러면 홍보를 하면 좋을까? 근데 저희 컨텐츠가 솔직히 여기 교육에 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그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쪽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특징을 좀 잘 알아요. 우선은 귀가 조금 닫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육 컨텐츠에 대하여. 그리고 단순히 만약에 여기까지만 우리 엠보임이 이렇게 정말 좋습니다 하면 뭐가 다른 거랑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라고 교육 쪽에 계시는 분들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하게 좋게 보이는 거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저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컨텐츠는 진짜 좋고 컨텐츠로 하면은 영어가 말하기가 안 늘 수가 없고 또 영어 전반적인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지만 플러스 해가지고 저희는 네트워크로 수당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정말 핵심 메리트예요. 그거를 이해하시는 교육 쪽에 계시는 분들이면 엄청나게 이게 홍보 효과랑 엄청난 결과를 무한대로 수입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선생님을 하다 보면은 내가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뭔가 다른 거 찾지만 딱히 없으니까 계속 우선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컨텐츠를 활용하면 무한대의 수입도 만들 수가 있고 또 내가 또 교육 쪽에 있던 분들은 티칭에 대한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관리만 하라고 하면 또 싫어합니다. 약간 티칭적인 요소가 있어야 거기서는 뿌듯함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홍보 방법을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지인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앞으로 나온 건 다 제 지인이에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많은 저의 지인들이 엠보임 수업을 하는데 지역이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랑 좀 한 3년 정도 영어 과외로 공부하던 친구인데 그냥 서울에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인천 쪽에 살고 있고요. 이 친구는 강원도 횡성에 살고 있고요. 이 친구도 인천에 살고 있고 이 친구는 부산에 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에 살고 있고 여기는 종이 어디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지역. 그러니까 전국에 펼쳐서 수업이 가능하다는데 그 학생들이 다 내 학생이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관리를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분명 제 지인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보시면 전국에 어디 살던지 제가 제 학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실제로는 교육 쪽에 있으면은 내가 공부방을 열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내가 받을 수 있지 그 위상에 있는 애들은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메리트가 있고 또 전단지가 있습니다. 그 전단지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스티커 형식으로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단지 같은 경우는 약간 조심해야 될 게 그렇게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어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엠보임으로 공부방이나 학원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 쪽이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컨텐츠랑 저희 보상 플랜을 좀 잘 이해시키게 풀면 그걸 이해하시는 깨어있는 원장님들은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100% 병행을 같이 하시고 지금 그래서 제 파트너 선생님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방에는 학원으로도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저 중요한 거는 어느 공부방에서 수강생이 생겨도 그게 다 내 매출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메리트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동시에 프랜차이즈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티칭을 해서 직접 수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공부방이나 아니면 학원을 타겟으로 원장님께 저희 컨텐츠를 말할 때는 이런 식으로도 전자도서관으로 원장님 이렇게 미니북도 만들기도 해도 돼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저희 학생들 공부방 왔을 때 전자도서관에 있는 거 그대로 이미지만 따서 작은 미니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근데 아이들 나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 제가 촬영만 하고 근데 있잖아요 선생님들 제가 이거를 보통 우리가 어떤 기관에서 스피치를 연습시키려면 제가 알려주는 한 문장은 자 따라해봐 연습시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제 발음을 들려줘야지 얘가 이 발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이 전자도서관에 이미 다 있잖아요. 원어민 발음이. 저는 한 게 많이 없어요. 자, 너 이걸로 이게 좋아? 그러면 이거 전자도서관에서 매일마다 너 숙제하기 전에 한 번씩 듣고 따라하고 해. 이렇게. 그것만 하면 아니니까 나중에 그림만 보면 자동으로 해요. 그래서 책만 같이 만들고 스피치를 그냥 촬영만 찍어주고 엄마들한테 보내주면 엄마들은 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에 관련된 전자도서관의 내용으로 이렇게 요리도 같이 활동하고 하고 또 저희 전자도서관으로 이렇게 연극 프로그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도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고 또 작게 말하기 발표도 해도 됩니다. 스피치로. 그리고 또 홍보 방법에 블로그도 있습니다. 블로그. 젤리나인 검을 쳐보시면 이제 제 블로그가 나옵니다. 블로그로도 홍보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블로그로 저 같은 경우는 연락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라는 분도 계시고 수업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분도 계셔서 얼마 전에 부산에서 제 블로그 보고 연락 오신 성인분이 보통은 전화하거나 원격으로 해가지고 상담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이분은 그냥 할게요. 네. 그래서 카톡을 몇 번 오고 가고 설치하는 방법만 알려주고 바로 별치하셔서 지금 수업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안 그럼 부산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제가 저를 만날 수 있겠어요? 제 학생이 되죠. 또 유튜브도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사장님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젤리나 앨범을 치신 다음에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구독 알림을 줘야죠. 제가 어떤 거 올리고 있냐면 여기에 아직은 저도 다양한 컨텐츠를 올리려고 연구를 하고 있으나 우리 엠보이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리고 싶어서 엠보이에 관련된 있는 과정들을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를 끝내기 전에 이제 엠보이로 8년 동안 수업해서 엄청난 효과를 동문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Are you happy today? Are you happy? Can you please smile for teacher? Smile, little boy, don't cry. No, don't cry. Yes, what is your name? 1학년짜리니까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시작했던 So now, please don't cry. Happy birthday, Anne. 1년 반 정도 됐죠. Thank you. Thank you for inviting me. You close chapters just telling this only 4년 정도 the shoulder part. Wait a second. Sometimes we need to do the math here. To choose the answer, we need a math. Math? Yeah, M-A-T-H, math. Why? I saw like the number 4. It is just say, in the dialogue they say, as for pizza, dishes was probably first made in Persia, and Persian were eating around 4 bread with cheese and 500s. That was nearly thousands years ago. 1,000 years after they said, so we need to plus this
정말 잘하시죠. Today's TED Talk for 지금 more than 10 times. Still, his message is not clear because he talks too much in one segment. So it's not clear for you. Okay, we just focus in this segment. Alright. Oh, I think I found it. I have this.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동훈이는 그러면 우리 엠보이만 그냥 시키면 8년 동안 그냥 시키기만 하면 저렇게 되는 거냐? 저는 솔직히 그렇다라고는 100%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동훈이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습 좀 하고 그 동훈이는 처음 시작할 때 전자도서관이 없었대요. 근데 수업했던 영상을 수업 안 하는 날에 다시 쭉 보면서 그 선생님이 말한 말을 다시 따라해보고 적을 수 있는 거 적어보고 이런 식으로 복습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그냥 수업만 딱 하서 그냥 예스 노만하고 그 교재 읽으라는 것만 읽으면 늘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렇게 이제 수강생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우리 플래너분들이 계속 동기부여해주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엄마랑 얘기해가지고 보상적인 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도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100% 한 1년 반만 지나도 실력이 진짜 눈에 보이게 말하는 횟수가 늘고 느는 건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어디서 문구를 찾아봤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시작이 가져올지 모르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다. 즉, 본인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을 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길도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NRC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인드 차이랑 약간의 약해지려고 하는 그때 어떻게 이걸 극복하느냐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엠보이에 대한 확신을 받고 우리 NRC에 대한 확신을 받기 때문에 우리 뭐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길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